손흥민의 토트넘이 8일 홈구장인 토트넘 후스퍼 스타디움에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15라운드 경기를 갖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4일 맨체스터 시티전에서 부상과 출전 정지 징계로 주전 선수들 상당수가 이탈하는 등 상황이 좋지 않았던 팀을 3대3 무승부로 이끌어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됐습니다. 손흥민은 맨시티전에서 선제골을 포함한 골 1도움을 기록했고 올 시즌 9골로 득점 레이스 단독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웨스트햄은 그동안 손흥민이 17경기에서 15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정도로 킬러 역할을 했던 팀인데요. 매 경기 공격 포인트 1개씩을 기록하고 있는 셈입니다. 웨스트햄은 에메르송, 오그 본남, 마브로파노스 캐러가 주로 포백을 구성하고 잉글랜드 국가대표 출신 데니 잉스가 원톱을 맡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국가대표 윙어 자로드 보웬이 8골로 황희찬과 함께 득점 공동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손흥민처럼 페널티골이 1개도 없는 8골이 모두 필드골입니다. 쭈발은 왼발이지만 양발을 모두 잘 쓰는데요. 키는 크지 않지만 스피드와 드리블이 좋다는 평가입니다. 웨스트햄은 프리미어리그 20개 팀 가운데 유일하게 득점과 실점이 같은 팀으로 선수비 후 역습 전술을 펼치고 있지만 수비력이 매우 강한 편은 아니기에 충분히 손흥민 선수의 멀티골을 기대해 볼 만한 상대입니다. 웨스트햄과 토트넘의 최근 공식전 전력은 토트넘이 앞서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최근에 강한 팀에 강하고 약한 팀에 약한 징크스만 극복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 10분 만에 돌아온 부주장 로메로의 코너킥 헤더골로 1대0 리드를 잡았는데요. 현지 팬들은 좋은 골이었어. 로메로가 돌아왔어. 포로의 크로스 좋았어. 돌아온 로메로 환영해. 토트넘이 이 게임을 지배하고 있어. 웨스트햄 뭐 하는 거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반전 77%의 점유율로 압도적인 경기를 보이고 있는 토트넘인데요. 한 골밖에 넣지 못해 다소 아쉬운 상황입니다. 전반전이 종료된 이후 현지 팬들은 좋은 전반전이지만 더 골이 필요해. 우리가 4대0으로 이기고 있어야 할 경기 내용이었어. 안 그럼 우리가 2대1로 진다고. 우리가 완전히 경기를 끝낼 만큼 더욱 무자비해야 해. 안 그럼 패배할 수 있어. 웨스트햄이 리듬을 찾았어. 우린 웨스트햄과 다른 대우를 받고 있어. 심판 짜증나. 축하하고 잘했지만 후반전엔 더 많은 골이 필요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반전이 종료된 후 소파스코어의 평점에서는 전반적으로 7점대 평점을 기록하며 좋은 모습의 토트넘인데요. 우리 손흥민 선수도 7.2점으로 준수한 평점을 받았습니다. 알고리즘 기반으로 수치에 따른 평점인데요. 실제 전문가와 팬들이 볼 때에는 공격에 안정감을 주며 더욱 높은 활약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토트넘이 공격 시 마무리가 아쉽고 조금 더 과감한 모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니면 더욱 손흥민 선수에게 공을 더 많이 배급해야 할 것입니다. 후반 51분. 계속해서 경기를 주도하던 토트넘이 일격을 맞았습니다. 보웬이 결국 이 골을 터뜨렸습니다. 1대1 무승부를 만드는 웨스트햄. 현지 팬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골을 더 넣지 못했던 토트넘은 대가를 치르게 되었는데요. 1대1 무승부로 다시 경기는 팽배해졌습니다. 한 현지 팬은 다시 일어나 골을 넣어야 해. 안 그럼 우린 놀라운 축구를 했지만 골을 못 넣을 뿐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며 반응했습니다. 웨스트햄을 상대로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토트넘이지만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어려서 그런 건지 축구 지능이 낮은 건지 팀 내 에이스 손흥민을 향한 패스가 적은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손흥민에게 볼을 배급하는 게 필요합니다. 손흥민이 더욱 팀 동료들을 위한 움직임을 가져가주면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존슨과 셉셉이인데요. 이들이 더욱 손흥민에게 볼을 배급해야 할 것 같고 로셀소도 더 손흥민에게 키패스를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 아쉬운 것 같습니다. 후반 72분 우도기의 패스미스가 나오면서 결국 실점하게 되는 토트넘인데요.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 정말 토트넘 더럽게 결정을 못 짓고 있는데요. 못하면 손흥민이 가장 결정력 좋은 공격수인데 거기에 몰아주던가 해야 하는데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히샬리송이 들어온 후 왼쪽으로 벌려있는 손흥민 선수인데요. 남은 시간에 꼭 해결사 역할을 해주길 기대해봅니다. 결국 87분 교체되어 나온 손흥민입니다. 전반전 좋은 경기력을 펼쳤던 토트넘이 또 다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1대2로 경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골을 넣든가 마무리를 제대로 못하겠으면 팀 내 최고 득점자, 가장 높은 결정력을 가진 선수에게 패스를 제공하던가를 했어야 하는 토트넘인데요. 정말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평균 연령 26.3세의 토트넘인데요. 경험이 없어서일까요? 욕심이 많아서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풋볼 런던의 보도로 엔지 감독이 손흥민 중심으로 팀을 리빌딩하겠다고 밝히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풋볼 런던은 토트넘이 큰 경기에서 손흥민을 필요로 했을 때 손흥민은 그 자리에 항상 있었고 이번 시즌 아스날, 리버풀, 맨시티를 상대로 골을 넣었고 그런 점이 손흥민이 주장 완장을 얻은 이유를 보여준다고 엔지 감독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이어 이런 것이 리더십의 일종의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모든 사람은 변함없이 리더를 보게 되는데 우리 팀의 리더는 어떻게 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소니의 머릿속에는 선수들이 나에 대해 좋다고 생각할까? 나쁘다고 생각할까? 나는 경기 동안 달리기를 멈추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소니의 행동은 선수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많이 달리는 것은 보상이 없기 때문에 공을 쫓아대는 것만으로도 보상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팀의 리더, 주장, 최고의 선수가 그렇게 한다면 팀 동료들은 손흥민의 리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극찬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어 몇 달, 몇 년 안에 손흥민을 중심으로 팀을 구성할 거냐는 질문도 이어졌는데요. 그렇습니다. 아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있는 팀의 손흥민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공격수를 영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니조차도 저에게 공격수 영입을 요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리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하려면 최고의 선수들은 더 좋은 선수들을 원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수들은 편안해하지 않고 편안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팀의 중요한 선수야 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선수들은 성공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니가 그 일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다며 극찬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폭풍 찬사로 손흥민을 다시 한번 노래했습니다. 그는 7일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었던 공격수 중 모든 면에서 엘리트다. 그가 은퇴할 때쯤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공격수 중 한 명으로 꼽히지 않는다면 나는 매우 놀랄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경력 중 많은 부분을 잊고 있다. 손흥민은 측면에서 뛰었지만 늘 골을 위협하는 존재였다며 이제 나는 그를 안쪽에 배치하고 있고 그는 벌써 9골을 터뜨렸다. 오프사이드 골 부문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웃었습니다. 손흥민은 올 시즌을 측면에서 출발했다가 히샬리송이 부진하자 원톱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EPL 14경기에서 9골 이도움을 중인데요. 물론 아쉬움도 있는데요. 손흥민은 지난달 27일 에스턴 빌라전에서는 오프사이드 해트트릭을 기록해 화제가 됐습니다. 오프사이드 골도 독보적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인간 손흥민에 대해서도 엄지를 세웠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뛰어난 선수라는 것은 여기에 오기 전 이미 알고 있었다. 다만 매일 그가 보여주는 모범은 축구 선수 못지않게 인간으로서도 정말 훌륭하다며 축구 커리어에서 모든 목표에서 이미 산을 여러 번 오르고도 매일매일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내게 영감이 된다. 손흥민은 자신이 하는 일을 축복이라고 느끼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진다고 생각한다고 칭찬했습니다. 손흥민은 올 시즌 아스널, 리버풀, 맨시티 등 강호를 상대로 모두 득점포를 가동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것이 러더십의 정의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 항상 리더를 바라본다. 사람들이 좋게 말하든 나쁘게 말하든 손흥민은 항상 질주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지니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이 동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사실 대부분의 질주는 보상이 없다. 리더이자 최고의 선수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팀 동료로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겪고 있는 이 힘든 기간 동안 그는 큰 힘이 되어줬고 내게는 영감이다. 손흥민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게 느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